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진행자 윌키입니다. 오늘은 1월 4일 화요일이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의 내용은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이야기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를 인용할 때는 상단에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2022년 1월 2일자 머니투데이 뉴스입니다. 주가 뛰는 연초에 투자를 한다면 1월 수익률 높은 이 업종을 주목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평균적으로 1월에 코스피 시장의 수익률을 이끈 섹터들을 본다면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에너지 업종, 그리고 IT 업종, 그리고 필수 소비재 업종, 그리고 소재 업종, 산업재 업종 등이 평균적으로 1월에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도 해당 업종들을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가치주에 주목해라 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치주라고 하면 참 사실 막연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성장주, 가치주. 뭔가 성장주는 뭔가 매해 성장을 할 것 같은 주식, 기업일 것 같고, 가치주라고 하면 뭔가 가치 있는 기업일 것 같고, 그죠? 삼성전자는 그럼 가치주일까요? 성장주일까요? 매년 기업 성장도 하고, 또 뭐 삼성증권은 네임밸류 또한 상당히 또 가치가 있고, 네임밸류뿐만 아니라 뭐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회사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가치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1등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그러면 가치주의 개념을 그냥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주식을 공부를 하다 보면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나뉠 때 가치주에 대한 개념은 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낮을 때 가치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평가 받는 주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장부 가치는 100인데 주가는 뭐 한 50이다. 그러면 사실상 이런 종목들은 조금 가치주의 측면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는 그 반대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나뉘는 부분은 정확하게 개념적인 설명에 있어서 이게 맞다라고 딱 꼽을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치주는 실제 내재 가치보다도 주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를 가치주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죠. 자, 네이버에 보통 종목명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PER이 있고 EPS가 있고요. 그리고 PBR이 있고 BPS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가치주이냐 아니냐 뭐 사실 주식을 설명을 한다든지 주식을 뭐 가르치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들 좀 분분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치주는 이 PBR로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PBR은 뭐 사실 이번 주말에 PER, PBR, 뭐 BPS, EPS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 영상도 찍을 예정인데 지금 오늘 영상에서 PBR을 잠깐 설명하면 P는 주가고요.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해서 순자산 대비 주가의 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부 가치라면 장부 가치를 순자산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순자산 분의 주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 값이 1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딱 그 순자산 즉 장부 가치만큼 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자 내재 가치보다도 주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를 가치주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 PBR 값이 그러면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1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2가 돼야 될까요? 예, 1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장부 가치보다도 주가가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가치주의에 속하는구나라고 대충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살짝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비즈 2022년 1월 2일자 뉴스고요. 자, 제목 2022년 증시 전망. 올해는 반도체와 자동차의 시간이다. 어제 방송 올렸던 자료에서도 올해 유망 섹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두 섹터는 반도체와 자동차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뭔가 공통적으로 증권사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자, 15개 증권사 신년 증시 설문조사 결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를 최다 추천했다. 그리고 현대차, 모비스 등 자동차주와 스튜디오 드래곤 등 콘텐츠주도 유망하다고 전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은 요 조선 비즈에서 삽입된 그림이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위 삼성전자 추천 종목 1위 삼성전자, 2위 SK 하이닉스, 3위 현대차, 4위 기아 그리고 네이버, 5위 에코프로 BM, 하이브. 에코프로 BM은 2차전지 관련 기업이고요. 하이브 아시죠? BTS. 자, 6위, 7위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투자를 하려고 준비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종목들도 한번 검색을 해서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작년에 엄청 많이 올랐는지 아니면 작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반등할 시점이 되었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반도체와 자동차의 시간이다. 자, 어제 제가 2022년 증시 전망에서도 똑같이 지금 자꾸 증권사들에서는 공통적인 추천 섹터를 반도체를 꼽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를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파운드리 위탁 생산이죠. 분야도 이익이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네이버를 증권사 추천 종목 상위권에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에 초보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년부터 이제 주식을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덤벼 드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신년 초나 아니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어떤 증권사의 추천 섹터라든지 추천 업종 그리고 종목들 그리고 어떤 시장 어떤 방향을 한번 쭉 스크랩 해뒀다가 뭔가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종목들이나 업종을 꼭 체크를 해두세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 보시다가 조정 구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원하시는 가격대가 온다면은 소액이라도 아니면은 비중을 많지 않더라도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거는 적극 추천을 합니다. 왜? 사실 증권사에서 많이 추천을 하고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향후에 증권사 즉 이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업종이고 얘네들은 여러한 업종들로 계속 매매를 진행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관심을 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보통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들의 최근 아니면 3개월 전, 6개월 전, 최근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목표 주가가 있습니다. 그 목표 주가가
상향으로 바뀔 수도 있고 하향으로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 사이의 괴리가 큰 것들을 한번 꼽아 보세요. 그러면은 그걸 다른 말로 상승 여력이라고 하거든요. 목표 주가까지의 상승 여력. 그래서 현재 주가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특히나 이게 증권 분석가들이 예측을 하는데 그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제시한 목표 주가와의 괴리가 큰 기업들 가운데서 제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기업에 저는 보통 발을 한번 담궈 보는 전략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증권사 추천 종목들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종목 아니면 업종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해당 업종의 대표주 아니면 대표주 밑에도 왜 뭐 차선주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뭐 그 업종 안에 아니면 그 섹터 안에 중소형주라도 괜찮은 종목들이 보이면은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의 시간이다. 자동차. 올해는 자동차가 좋을 것 같다. 왜? 자, 이문영 삼성증권연구원은 자, 작년에는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부진했지만 올해는 이런 공급망 차질이 해소되면서 연간 기준으로 현대차와 기아, 양사 모두 10에서 15% 이상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가의 밸류에이션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여서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현대차, 기아차 둘 다 완성차 업종입니다. 완성차 회사고요. 그러면은 부품회사 현대 모비스 뭐 이런 어떤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동차 업종 안에서 대표주인 현대 기아도 눈여겨볼 대목이겠지만 그와 관련된 부품 업체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을 서너 개, 많게는 뭐 대여섯 개 이상이라도 한번 짜서 항상 주가 추이를 관심 있게 추적을 하시다가 원하는 가격대가 오시면 비중을 또 소액이라도 담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유망하다라는 것을 어제부터 제가 계속 똑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국경제 2022년 1월 2일자 뉴스입니다. 증시 찢을 원톱 주인공은 자, 일단 요 색칠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볼게요. 반도체, 또 반도체네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주도주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조정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올해의 리스크는 인플레와 금리 인상이다. 뭐 인플레와 금리 인상은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죠. 일단 인플레가 지금 심각하면 어쨌든 내수 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물건값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소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도 위축이 될 거고 공급이 위축이 되면 쉽게 생각해서 회사에 지금 생산해내는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고용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고용도 줄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진해질 수밖에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인플레는 필요하지만 상당히 큰 인플레는 경기 침체의 큰 원인이고 이 주가와 관련된 이런 어떤 주식 시장에는 악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그럼 왜 악재일까요? 금리 인상. 일단 금리가 오르면 금융주는 좋다는데 왜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에는 악재일까요? 자, 재작년 있죠.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식 시장이 145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유동성이 풀리면서 3000포인트 이상으로 넘어가 버렸죠. 이유가 뭘까요? 금리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선제적인 조치로 정부에서는 금리를 확 낮춰버렸고, 그죠? 그래서 막
이 갈 곳 없는 돈들이 막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에 막 투자가 되고, 반대로 자, 그러니까 금리가 작년부터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현재는 기준금리가 1%인데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사실 이렇게 리스크 있는 주식 시장에 돈을 넣기보다는 이제는 뭐 예적금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인도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시중 유동성으로 올린 주식 시장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유동성이 만약에 위축이 되면 수축이 돼버리면 그만큼 주식 시장에는 돈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 주식 시장도 예, 하락 국면 내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이 그림도 한국경제 박재원 기자가 쓴 요 기사 서문에 있는 그림이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혹시라도. 자, 그림 보시면 올해 증시 주도할 업종 및 테마와 반대로 올해 조정 우려가 큰 업종 및 테마를 나뉘고 있는데, 올해 증시 주도할 업종 및 테마,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메타버스, 세 번째 2차 전지, 자동차, 그리고 게임, 바이오, 금융 이렇게 있네요. 반대로 조정 우려가 큰 리스크 있는 업종 및 테마는 첫 번째 게임, 그다음 두 번째 에너지, 화학, 메타버스, 바이오, 정치 테마인데, 또 희한하게 조정 우려가 큰 업종의 또 첫 번째가 2차 전지네요. 증시를 주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증시에 좀 우려가 되는 업종 및 섹터에서 첫 번째가 2차 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도 주도할 업종이긴 하지만 반대로 조정이 올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 업종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새 기대주인 동시에 조정 우려가 큰 분야로 지목이 됐는데, 어제 방송에서도 작년에 메타버스 특히나 NFT와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에 대거 포함이 되기도 했는데, 올해는 과연 그 부분이 계속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또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기술 구현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출렁거릴 수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은 올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그리고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기사에서는 정명지 삼성증권 정보팀장의 이야기는 오히려 성장주 외 다시금 가치주에도 관심을 가져볼 때다라고 한 대목과는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저의 생각은 어떠냐? 자, 안전하게 가려면 일단 뭐 대형주 가시는 게 맞고, 가치주 가시는 게 뭐 변동성이 낮으면서 크게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좀 안정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지금 증시가 대세 상승기가 아닌 이상은 사실 대형주라든지 가치주가 빗보기가 조금 난해하죠. 지금 제가 올해 시장을 상상을 한다면 횡보 내지 저는 좀 하락에 방점을 두고 싶고, 물론 뭐 3월 대선 이후에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일단 집권 초기에는 어찌됐든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그 가시적인 성과는 주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가 부양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이후에 상반기 3, 4, 5, 6, 뭐 6월까지는 조금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 들어서는 상당히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특히나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 압력, 뭐 이런 어떤 대외 악재, 뭐 국내 악재, 뭐가 있더라도 어쨌든 저는 사실 상고 하저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주, 가치주에 투자를 하는 게 안정적인 흐름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수익을 조금 얼마라도 더 내려면은 그죠, 뭐 성장주 쪽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뭐 사실 중소형주는 모르겠어요.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사실 등락폭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뭐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네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하여튼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올해는 첫 번째는 안정적으로 가려면 대형주 그리고 가치주로 가야 되는데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내려면은 대형주, 성장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 역시.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이 섹터 안에서도 유망 업종의 섹터 안에서도 지금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섹터 안에서도 중소형주를 찾아서 몇 개를 포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 하나, 중소형주 뭐 두 개씩이라도 한번 이렇게 묶어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할 때 기업이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이 1위부터 몇 위까지는 대형주, 그 다음에서 몇 위까지는 소형주, 뭐 중형주 이렇게 나뉘는 거 혹시 아세요? 그거는 나중에 네이버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2022년 1월 4일자 뉴스고요. 자, 실적 하향주 어닝 쇼크를 대비하라. 특히나 조선, 기계, 화학 비중을 축소하라 라고 제목이 있네요. 자,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그리고 산업재 에너지 업종은 상향으로 조정하고 경기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은 하향으로 조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산업재가 뭐고 유틸리티가 뭐죠? 내용이 좀 어렵죠. 이거 한번 제가 한번 따로 한번 빼봤습니다. 자, 산업재는 기업 대상의 제품이나 아니면은 서비스이나 어떤 생산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산업재라고 하고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장치 산업이고 고정비 비용이 상당히 큰 기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뭐 두산 인프라코어 굴삭기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러면 산업재 기업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산업재로 분류가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계업종이긴 하지만 산업재로도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틸리티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찾아보면 공익사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데 뭐 전력, 뭐 수도 업종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딱 전력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딱 생각이 나고, 근데 에너지 업종도 사실 유틸리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증권사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섹터라든지 업종을 볼 때 뭐 산업재다, 뭐 경기 민감주다, 뭐 경기 소비재다, 뭐 아니면 뭐 유틸리티 업종이다. 사실 어렵잖아요. 그냥 제일 쉽게 찾으시려면 그 증권사 어느 어플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증권사 어플에서 그 섹터별 종목 분류라는 어떤 그런 뭐 항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 항목에서 한번 검색을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익히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네이버 증권 그 컨텐츠 안에 네이버 안에 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증권이라고. 그 안에 보시면은 각 섹터별로 이렇게 기업들을 이렇게 쭉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거 한번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비중 확대 업종으로는 자, 반도체 또 나왔네요. 자, IT 하드웨어 그리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미디어를 꼽았다.
눈여겨볼 대목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자 미디어. 아까도 미디어 나왔었죠. 뭐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컨텐츠 기업. 자 그리고 종목으로는 뭐 삼성전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뭐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참고로 게임 회사잖아요. 게임 회사인데 뭐 작년에 많이 올랐던데 보니까 이게 그 뭐죠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런 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하이브 뭐 BTS 관련 기업이죠. 자 그리고 비중 축소 업종으로는 유틸리티 그리고 조선, 기계, 헬스케어, 화학 업종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실적 하향주 어닝 쇼크를 대비하라 했을 때 조선, 그죠? 기계 그리고 화학 업종 얘기했는데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데일리에서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참고로 1월 비중 확대 업종과 1월 비중 축소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인데요. 개인적으로 뭐랄까요? 앞으로도 기사는 제가 3개에서 4개 정도를 꼽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 기사만 잘 읽어도 투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사를 읽으시면서 좀 모르겠다고 생각 드시는 부분은 사실 개별적으로 찾아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한두 개, 두세 개 영상 올리고 아유 뭐 실적 나버렸어 그만둘 건 절대 아니다. 제가 이걸 아마 수년간, 수십 년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꾸준함 하나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만간 다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